반갑습니다. 8시 1분 전이네요. 오늘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 제 소리 잘 들리죠? 소리 괜찮으시면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잘 들릴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8시입니다. 자, 들어오실 분들은 계속 들어오시고요. 네, 우선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보드 강의를 할 문소영입니다. 우선 제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 봄에 FOC를 만났었고요. 그 FOC를 만나기 전에는 선물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냥 코인이라고 하면 업비트와 빗썸에서만 코인 거래를 하는 거였고, 선물은 그냥 우리가 선물 받는다 할 때 선물만 알았지, 코인에서 선물 거래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FOC를 하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배우면서 배울 때 바이낸스 굉장히 어려웠죠. 맨 처음에 제가 초창기에는 FTX 거래소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거래소 회원가입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헤맸었고, 바이낸스로 옮기면서 바이낸스도 가입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진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 자신도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코인 거래도 우리가 원보수로 거래하는 것도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실력이 늘고 안 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지금 편안한 시간이죠.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한번 메모해가면서 제대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최고의 도구 원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인 거래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코인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오르고, 그게 세력들은 개미의 모든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코인 거래는 세력과 거래소의 장난질이에요. 그리고 세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늘 추세를 막 흔들어 버리죠. 계속 시장을 흔들어 버리다 보니까 항상 당하는 거는 개미들이 당했었고,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개미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봇을 알고 나면요, 원봇은 세력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개미로서 항상 당했던 거 지금은 그렇게 당하면서 거래를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봇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봇지수란 코인의 저점과 고점을 알려주고요. 코인이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알려주고, 그리고 세력의 방향성을 미리 알려주는, 예측을 해주는 원봇지수입니다. 그러면 이 원봇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큰 시그널이 3가지가 있거든요. 스코어는 쉽게 말해서 세력의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세력의 점수로서, 세력의 움직임을 점수로서 수치화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250점으로 갈수록 고점, 마이너스 250점으로 갈수록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세선과 세력선의 교차와 이격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원봇에서 유일한 특별한 시그널, 6.4 시그널이라고 해서 세력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6.4 시그널이 떠거든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우리가 원봇의 공식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2일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자, 파란 선은 세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빨간 선은 거래소에 있는 실제 시세 차트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세력은 미리 알려준다고. 세력의 움직임을 이 파란 선이 그쵸?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세는 세력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2일 차트가 진행이 된 거죠. 2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 차트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고인은 상식적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만 수익을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물에서는 고점에서 숏 포지션을 잡아서 숏으로서 우리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숏으로 진입을 했으면 하락을 해서 저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시세 끝이 항상 이거는 머릿속에 딱 저장을 해 놓으세요. 이런 차트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차트는 교차와 이격이 일어난 차트예요. 그랬을 때 이 시세 끝이 거래소에 있는 시세 끝이 우리가 원부 지수를 봤을 때 여기 끝에 있거나 여기 끝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끝에 있거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이제 차트고요. 그리고 시세 끝이 중간, 여기 간망 자리에, 중간 자리에 있다. 시세 끝이. 그랬을 때는 우리는 패스를 하는 차트예요. 그랬을 때, 자, 시세 끝이 저쯤에 있을 때, 롱 포지션을 잡을 거면, 매수를 할 거면,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진입을 했어야 했죠. 그리고 위에 올라갔을 때, 고점에, 자, 매도 존에 갔을 때, 숏 포지션을 잡았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차트를 항상 이 공식표를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차트를 이제 원복 지수에서 차트를 찾으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원부 지수예요. FOC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 우리 원부 지수가 나오죠. 여기에는 170여 개, 200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200개에 가까운 코인 종목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자, 우리 원부 지수는요.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코어라고 했으면 세력의 점수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 지금 8시 5분 정도 되었으니까 항상 2분에서 5분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스코어 점수, 세력의 점수죠. 그러면 이 전 시간, 전 스코어, 전 세력 점수 7시 2분에서 5분의 이 점수였어요. 1시간 동안 변동된 점수, 그리고 시세, 거래소의 실제 시세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점수를 가지고 250점으로 갈수록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점에서는 우리는 매도를 롱 포지션 잡은 거 매도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고점에 올라왔으니까 숏 포지션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0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50점으로 갈수록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점에서는 우리는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고 롱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자 변동 스코어가 항상 우리가 원부 지수를 보면서 이런 점수들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250점 고점과 저점을 쭉 내리면서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 스코어 점수가 20점 이상일 때도 괜찮은 차트가 있고요. 그리고 50점 이상이나 가끔 100점 이상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차트들은 거의 공짜로 먹으라고 하는 그런 차트들이 너무나 괜찮은 차트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진입을 해보실 만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점수, 최고로 위에는 지금 큰 점수가 나오고요. 뭐 밑으로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다 보면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큰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점수가 큰 거 여기에서 몇 가지 뭐 30점대가 있으면 30점대를 해서 보기도 하고요. 50점대 마이너스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최고로 밑에 있는 것들 뭐 4-5가지를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큰 점수들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색깔, 스코어와 시세가 색깔이 다른 이런 또 코인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코인에서 우리가 교차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차와 이격이 나서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면 시세선과 세력선이 교차가 일어남으로써 그 교차가 큰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다 보면 6.4, 6.40 되어 있는 거 6.4 시간을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원보스 거래를 시작할 때요. 맨 처음에는 비트코인 점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점수와 차트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점수가 300점대죠. 이런 점수는 굉장히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고점에 올라왔고, 고점에 올라왔으면 알트들도 따라서 고점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함부로 롱을 잡으면, 고점에서 롱을 잡으면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보고도 확인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래를 해보니까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는 코인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거래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반대로 가는 코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거 체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 스코어 점수 30점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30점 이하인 코인들 큰 점수들을 찾으시는 거고, 그리고 현재 스코어 점수가 250점 고점인지 저점인지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와 시세와 색깔이 다른 교차 난 거 체크하시고 6.4 체크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괜찮은 종목이 나왔다. 그러면 몇 가지를 충족을 시키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런 코인들을 보고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면 원봇의 공식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끝이 저점에 있는지 고점에 있는지 관망 자리는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거래해보니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분할 매수를 그냥 필수로 하셔야 돼요. 내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원봇을 보고 진입을 해도요, 원봇은 1시간짜리 업데이트된 차트고요. 그리고 내가 진입할 때 되면 늦을 때도 있고, 뭐 빠를 때도 있고, 항상 틀리기 때문에 100% 정확한 타점을 잡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수를 무조건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시드가 $1,000가 있죠.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시드를 20% 진짜 정말 많게는요 30% 이상은 하지는 않아요. 30% 20% 이하에서만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코인에 내가 진입을 할 때 이렇게 $100를 가지고 10%인 $100를 가지고 이 속에서 분할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1,000가 있으면 뭐 $100, $200, $300 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만약에 가버린다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전하게 거래를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는 해야 되지만, 진입을 할 때도 있지만, 아직 초보자분들이거나 저도 아직도 초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대응 능력이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100, $10 진입을 하고요. 하락을 하면 2배인 $20를 진입을 해도 되고 $30를 진입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물타기 식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평단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60를 진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평단이 처음에 내가 여기 $100를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못했을 때랑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서 여기 마지막으로 $60나 $40가 들어갔을 때 평단이 굉장히 좋아지고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롱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반대로 진행이 될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롱일 때 롱으로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개미 털기, 이건 조금 이해가 하시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개미 털기 구간과 개미 꼬시기 구간에서 분할로 진입을 하는 게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차 매수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런 곳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비중 투자가 성공의 열쇠인 것 같아요. 우리 몰빵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분할 매수로 반대로 갈 때 분할 매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투자가 내가 시드를 안전하게 10% 20% 내에서만 한다면 분할 매수 충분히 해서도 평단을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중 투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로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물타기는
우리가 비트가 반등을 한다거나 그 지지와 저항 그런 타점이 있더라고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지. 내가 그 자리도 모른 채 막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중요한 거 인내심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 뭐 80%, 90%, 100%, 200%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레버리지를 1배를 하고 2배를 했을 때 승률이 2%, 3% 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몇십 프로 레버리지를 10배, 20배를 해서 수익률 높은 거 전혀 그거 부러워할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절대 뭐 탐내시면 안 되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이면 반드시 불행해지거든요. 그냥 내 손에 든 거 내가 항상 만족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내는 습관이 중요한 거지 수익률 높은 거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지와 저항에서 예약 매수를 걸게 되죠. 막 예약 매수도 전혀 지지와 저항 모른 채 예약 매수를 하시는 것도 안 되고요. 이것 또한 내가 10%, 20% 이내에서만 비중을 지키셔가지고 예약 매수를 하시는 거지. 절대 함부로 하셔가지고, 이것도 만약 비중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약 매수가 그런 거 걸리고 나서 비중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만약에 반대로 가버린다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중 지키셔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고배수는 내가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고배수 하셔도 되지만 대응이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고배수 하시면 안 돼요. 손절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절이 금액이 굉장히 크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손실 지정가 필수예요. 내가 손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 물려 있다면 내 기회 비용을 잃게 돼요. 그러면 거래를 못해서도 수익을 못 내게 되죠. 그러면 손해가 2배, 3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손절도 정답인 것 같아요. 빠른 손절하고 다시 타점을 잡는 것도 괜찮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손실 지정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지션 당연히 하나에서만 2개까지만 잡는 거지 여러 개를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 잘 하시고 경제 이슈가 있는 날에는 거래 금지 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토봇은요. 오토봇 4.0. 저는 요즘에 오토봇 4.0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요 며칠 바이낸스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오토봇이 안 잡히니까 정말 저는 힘들더라고요. 세상 최고 편한 게 오토봇 4.0이에요. 그냥 바쁠 때 내가 타점을 잡기 힘들고 원봇으로 찾기가 귀찮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이동을 하다가 보거나 뭐 미팅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오토봇 4.0이 저 대신에 타점을 잡아주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활용법을 제대로 알면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11월 달에 오토봇이 한 달 정도 처음에 나왔을 때 한 달 정도 거래를 해보고 나 이거 안 맞다 못하겠다 뭐 제대로 이제 그 활용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냥 타점 잡으면 무조건 내가 관망하지 않고 진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고 손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4개월째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오토봇 4.0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오토봇 4.0은 제게 되었죠. 제 거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활용 방법을 알다 보니까 수익을 굉장히 쉽게 잘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방법대로 오토봇을 하다가 스톱을 하고 제가 제 강의를 듣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제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훨씬 승률이 좋아지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저 또한 오토봇보다 수동으로 할 때보다 오토봇으로 하니까 훨씬 승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토봇 4.0은요. 알고리즘이 맞아야만 진입을 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내가 타점을 잡는 것보다 저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고 나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바로 진입을 하지 마시고요. 롱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조금 있다가 롱 추세가 시작되겠구나. 아니면 숏 잡아주면요. 조금 있다가 숏 추세로 바뀌겠구나. 그렇게 미리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관망을 편안하게 관망하고 나서 진입을 하면 훨씬 타점을 좋게 해서 진입을 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레버리지 추가 자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자유롭게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익절과 손절은 자동으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당할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크로스로서 교차를 선택을 해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청산 많이 당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손실지정가 아까워서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청산도 많이 당했었고 욕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오토보스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내려놨어요. 많이 내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익절, 손절가에서 뭐 익절을 하게 되고 손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기다리다 보면 오토보스 타점을 다시 잡아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오토봇 활용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오토봇은요, 활용 노하우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오토봇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하실 분들은 제 방법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오토봇은 우선은 관망을 하셔야 돼요. 원본 지수 확인하셔야 되죠. 롱 방향으로 잡혔는지 정확하게 숏 방향으로서 제대로 잡힌 건지 원본 지수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자, 무조건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관망을 하셔야 돼요. 관망을 하시면서 제가 오토봇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파악을 하게 되었어요. 개미 꼬시기 구간이 필수적으로 나타나고요. 개미 털기 구간이 항상 나타나는 거를 거의가 80%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 아카데미에 우리 브리핑 해주시는 전문 트레이더 분도 말씀을 하시고 고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미를 털어버려야 가볍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토봇을 하면서 관망하다 보니까 이런 구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지와 저항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오토봇 타점 잡은 거 정찰병 크면 클수록 진입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빨간 정찰병, 빨간색으로 우리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정찰병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정찰병이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타점을 훨씬 좋게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초록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미 수익 구간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수익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저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그걸로 가지고 제가 또 활용하는 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가 오토봇도요. 처음에 수동으로 거래하는 그런 뭐 노하우, 스킬들 그런 게 비슷해요.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바로 오토봇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수동으로서 많은 경험들을 쌓아보세요. 경험들을 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스킬들이 생겨나죠. 내 감과 노하우가 생겨났을 때 그런 걸로 가지고 오토봇 4.0을 활용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승률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자, 보시면요. 자,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줬을 때 제가 원본 차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스코어, 세력선이죠. 세력이 미리, 자, 과거 데이터를 항상 봐보세요. 2일 차트입니다. 그 전에 세력이 미리 알려줬죠. 미리 시간대를 알려줬습니다. 이만큼 올리겠다고. 그런데 시세가 더 많이 진행된 거 있죠. 수동으로 거래할 때도 저는 이런 차트들을 찾으면은 진입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도 자 오토봇이 타점을 잡은 것도 교차와 이격이 크게 일어나고 시세 끝이 세력보다 더 많이 진행된 거 오토봇이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전산되기 전에 구전산일 때 2일 차트, 4일 차트, 1주 차트 3주 차트거든요. 똑같은 방향일 때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세력이 찍은 선보다 자 시세가 더 많이 진행됐죠. 그렇게 했을 때 교차와 이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이럴 때 진입을 했던 거고요. 이럴 때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죠. 여기에서도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여기에서도 자 먼저 알려준 것만큼 시세가 올라왔죠.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숏 포지션으로서 제가 진행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서도 자 한번 바로 넘어가. 여기에서도 보시면 그쵸? 세력선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숏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이런 경우는 보시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세력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진행이 안 된 경우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뭐 100%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시드를 많이 넣지를 않습니다. 올라갈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제 나름의 정찰병을 넣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수익이 났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세력선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진행되었을 때 이렇게 이런 타점을 오토봇이 잡아주면 저는 거의 캔슬시키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보시면요. 오토봇이 저는 에버리지 10을 했을 때 1달러를 잡아주거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17% 간망하는 도중에 간망하고 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17%일 때, 자, 여기서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오토봇이 여기서 타점을 잡았어요. 타점을 잡았고, 이 구간이 마이너스 17%가 되고 있던 구간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조금 늦게 봤어요. 이때 제가 오토봇 그냥 17 마이너스 17% 되고 있는 거, 자, 여기 B, 바이로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제가 다시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냈던 거예요. 항상 이런 구간,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면요, 개미 꼬시기 구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 이 구간에서 32% 수익을 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네.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38%예요. 정찰병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는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나는 타점을 더 좋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타점 잡아주면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딱 이제 그때부터는 집중을 하셔가지고 언제 타점을 잡을지 내가 언제 진입을 할지를 조금 살펴보시면 돼요.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죠. 그러고 나서 자, 빔을 쏘면서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다시 평단을 잡았어요. 여기에서 숏으로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거든요. 항상 관망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는 것보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요. 평단을 훨씬 좋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점을 잡아준다고 해서 막 바로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조금 많이 위험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26%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죠. 그러고 나서 반대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자, 1차 진입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상승 마이너스가 되고 있을 때 1차 진입을 했는데 자, 여기서 빔을 쏘면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때 제가 그냥 1차 진입했던 거 바로 정리를 해버리고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서 숏으로서 수익을 내고 여기 34%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오토봇 21%. 저는 오토봇을 손실 지정가와 입절 지정가를 멀리 두고 있어요. 멀리 두고 나서 멀리 두지 않으면 이거는 저만의 그냥 방법이거든요. 멀리 두지 않으면 이런 거 그냥 바로 자동 손절돼 버리죠. 자동 손절돼 버리면 내가 내 포지션에 잡혀 있지 않다면 저는 관심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손실 지정가를 멀리 해두고 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뭐 30%, 마이너스 40%, 50%, 60%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리 안 하고 계속 저는 정찰병을 지켜보고 있어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진입하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고점 6.4가 나왔을 때 고점이죠. 굉장히 고점에서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더라고요.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고 여기에서는 제가 시드를 관망을 하지 않고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1차 내가 진입을 했었어요. 진입을 하고 평단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한 번 더 2차 매수를 했었더라면 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하다가 하락을 하고 제가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변동 스코어 점수가 큰 점수가 나왔죠. 변동 스코어 점수가 마이너스 61점. 그렇게 했을 때, 자, 오토봇으로서 제가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47점. 굉장히 큰 점수, 큰 교차가 난 거죠. 여기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어보다 더 많이 진행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향으로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이런 차트예요. 자,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4점. 마이너스 149점이네요. 변동수고 굉장히 큰 점수 나왔죠. 이런 차트 완전히 최고잖아요. 이런 차트들은 무조건 진입을 하셔야 되는 차트예요. 자, 스코어보다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고
쫙 벌어져 있는, 그쵸? 변동수과 저음수 굉장히 크죠? 이런 차트에. 그리고 여기에서도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고, 관망을 하고 있던 도중에, 자, 여기에서 제가 오토봇을 정리를 해버리고, 숏으로서 진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자, 개미 털기 구간에서 숏으로서 나와서 개미 털기 구간에 짧게, 그쵸? 수익을 냈었던 거예요. 자, 6.4, 오토봇이 6.4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 냈던 거. 자, 이제 진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타점을 지금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습니다. 오토봇이. 롱으로 잡았지만은 우하향을 하고 있는 차트죠. 그랬을 때, 자, 1차 지지가 어때요? 지금 여기가 1차 지지가 되겠죠. 제가 1차 지지에서 오토봇 마이너스 되고 있던 거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진입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평단이죠. 여기 줄 있는 곳이 제 평단이에요. 평단이고 여기만큼 제가 수익을 냈었던 게 50%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예요. 그때 원보 차트는 이런 차트가 되어 있었죠. 굉장히 괜찮은 차트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오토봇이 롱으로서 타점을 여기에서 잡아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 또 차트를 관망을 하고 있었죠. 우하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 몇 시간을 관망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여기에 지지에서 제가 지지에서 진입을 했던 거죠. 차트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스코어만큼 시세가 내려왔습니다. 괜찮은 차트죠. 자, 여기에서도 오토봇이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고 우하향하고 있을 때 여기서는 자동 손절이 돼버렸었거든요. 초창기에. 여기 지지에서도 제가 다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오토봇이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고 자,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여기에 지지에서 제가 손절을 하고 자, 오토봇은 항상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바로 진입이 아니에요. 바로 진입을 했다가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관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어렵진 않죠. 굉장히 쉬운 게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그 저점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오토봇이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어요. 잡고 나서 개미를 털어버리죠. 털고 나서 일찍 제가 확인을 했더라면 여기에서 평단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진입을 했던 거죠. 늦게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제가 다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오토봇이 롱으로 잡고 개미를 터는 구간이 생겨났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평단에서 여기에서 다시 롱으로서 진입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수동으로서 막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는 거를 가지고요. 편안하게 있다가 아주 맘 편안하게 그냥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는데 개미 꼬시기 구간이 있었고 여기에서 지금 저항에서 못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오토봇 정리해버리고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 숏으로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3차 매도를 해서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새벽에 오토봇이 타점을 롱으로서 잡았죠.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아침에 눈 뜨니까 플러스 정찰병 1달러가 56% 되고 있더라고요. 플러스 56% 수익 구간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롱으로서는 이미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200달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개, 3개가 롱 포지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기다리다 보면 가끔씩 숏으로서 다시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숏 추세가 바뀔 때가 되었구나. 그랬을 때 여기 롱으로서 수익을 내가 못 내고 있던 거 있죠. 롱으로서 수익을 못 내고 있던 거를 자 이제는 숏 추세로 바뀔 거니까 여기에서 제가 롱 이게 되고 있던 거 그냥 바로 매도를 해버리고 정리를 하고 타점을 잡았죠. 타점을 잡았는데 조금 제가 괜찮은 타점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는데 그쵸? 이렇게 해서 제가 숏으로서 다시 반대로 수익을 냈었던 거거든요. 자, 오토봇 4.0을 가지고요. 제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떻게 성공한 케이스는 뭐냐면 자, 오토봇 지금 1달러씩 지금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죠. 관망을 하니까 마이너스 25%, 3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67%까지도 저는 마이너스 지금 정찰병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지지와 저항을 알고 추세가 바뀔 때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때 타점을 딱 잡았죠. 그러면 자 9.19 타점인데 숏으로서 제가 진입을 한 거는 더 위에, 그쵸? 더 위에서 숏으로서 9.32에서 숏으로서 잡은 거고 0.333에서 타점 잡았죠. 근데 저는 0.34 더 위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죠. 이렇게 해서 자 1.3에서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어요. 근데 마이너스 67%대까지 가서 저는 1.40, 그쵸?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봇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지, 타점 잡아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 제가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고 관망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시드를 넣었어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2개, 3개, 4개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게 되죠. 187달러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토봇은 충분하게 관망을 하고 나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일찍 진입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거는 수익을 못 냈던 케이스예요. 자, 여기에서도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죠. 타점을 잡고 지금 제가 오토봇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수동으로서도 똑같습니다. 수동으로서도 활용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토봇이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고 제가 관망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숏으로서 타점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는 원봇이 100%가 아니죠. 70%이기 때문에 오토봇도 100%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오토봇도 한 번씩은 가끔씩은 반대로 가는 거, 반대로 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 대응법을 또 배우시면 되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1차 진입을 했었고 2차 분할 매수를 했었어요. 그때 평단이 여기에 왔었어요. 여기 처음에 여기 오토봇 평단은 여기였고 제가 분할 매수함으로써 평단이 여기 왔는데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구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하루 종일 마이너스 되어 있을 때 제가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쓸 때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기다려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평단이 오면 빠르게 매도를 해버리세요. 아니면 가까이 오더라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억울해서 내가 누가 이기나 보려고 수익을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거의가 보면요. 내 평단 가까이 와서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 아까 팔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내 평단에 다가와도 수익을 내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는 적당히 타협을 보고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쵸. 오토보 저는 관망을 하지 않고 바로 진입을 했었고 마이너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있다가 그 뒷날에 내 평단 가까이 왔을 때 제가 바로 손절인지 제가 입절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탈출을 했죠. 그러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겁니다. 탈출이 먼저예요. 입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죠.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고 1차 진입을 했는데 2차 매수를 했는데 평단은 여기 왔고 자, 제 평단 여기에서 가까이 왔을 때 바로 제가 탈출 이렇게 해서 고수들은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제때 손절도 칠 줄 아는 게 고수들이고요. 이렇게 타협을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고인 거래는요. 자, 차트 세팅은 누구나 다 이렇게 지금 많이 하셨을 거라 봅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남겨놓을게요. 지금은 많이 이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지저항 추세선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토봇 수익률 제가 지금 11월 달부터 오토봇을 진행을 했죠. 인증샷이 600개가 넘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경험 속에서 제가 오토봇을 파악을 하게 되고 지금은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토봇으로서 수익을 거의 제가 100% 오토봇으로 하는 거는 수익을 뭐 90% 손절 없이 거의 익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수동으로 제가 거래했던 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고점에서 지금 진입을 한 겁니다. 고점 200점 가까이 갈수록 고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차트가요. 시세선과 세력선이 끝과 끝이 이제 맞닿았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매도 타이밍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고점 존에 올라왔어요. 매도 존에 올라왔고 점수도
변동 스코어 점수, 현재 스코어 점수도 높은 점수, 변동 스코어 점수가 111점대 이런 차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진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조금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숏 포지션을 잡겠지만 조금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조금 보시면요. 점수가 굉장히 지금 고점에 250점에 가까운 고점에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자, 차트를 봤을 때 시세선과 세력선이 고점에 올라왔어요. 260점까지 고점 올라왔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 숏으로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괜찮은 차트가 나온 거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교차와 지금 교차가 일어난 거죠. 색깔이 틀린 교차의 차트예요. 점수도 마이너스 250점에 가까운 저점에 지금 저점 존에 내려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제가 롱 포지션을 잡았던 거고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도지, 여기서도 지금 두 개가 고점 존에 지금 매도 존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금 여기 왔으면 이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요. 거의 매도 존 지금 고점, 전 고점에 거의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숏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도 점수가, 변동 스코어 점수가 37점, 꽤 괜찮은 점수가 나왔고, 스코어가 여기까지 하락을 시키고 올렸어요. 올리겠다고 했는데 시세가 지금 세력선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되었고 교차와 이격이 일어났죠. 변동 스코어 점수도 크고 교차와 이격, 그쵸? 교차와 색깔이 다른 교차가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자, 많이 스코어 선이 쭉 위로 올라갔고 이렇게 진행이 더 많이 되었고 지금 몇 가지를 충족을 했죠. 우리가 배운 대로 그쵸? 원보지수 진입을 할 때 배운 거랑 지금 몇 가지를 충족을 한 거죠. 1주 2일 차트와 1주 차트가 같은 방향이고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몇 가지를 충족을 했죠. 교차와 이격, 그 다음에 변동 스코어 점수 큰 거, 그 다음에 여기 그쵸? 스코어보다 더 많이 진행된 거, 색깔이 아니 2일 차트와 1주 차트가 같은 방향인 거 지금 네 가지를 충족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진입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좋아 보시면요. 마이너스 27점, 마이너스 27점이면 굉장히 뭐 큰 점수죠. 변동 스코어 점수가 큰 점수가 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아이고 2일 차트와 1주 차트가 지금 같은 그림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자, 매도 존까지 아주 고점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진입을 해서 제가 숏으로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마이너스 23점, 점수가 큰 점수가, 변동 스코어 점수가 큰 점수가 나왔어요. 이때, 맨 하단에 있었어요. 원보지수 170여 개의 코인, 맨 하단에 있던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선보다, 자, 시세, 그쵸?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끝과 끝에 있어요. 시세 끝이 고점에 있고 그리고 스코어 끝이 맨 끝에 있어요. 지금 맨 밑에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교차와 이격이 너무 예쁘게 너무 마음에 드는 차트예요. 이런 차트 너무나 괜찮죠. 이렇게 교차와 이격이 일어난 종목이 수익률이 굉장히 승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2일 차트와 1주 차트가 그쵸? 이렇게 봤을 때 같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1주 차트를 봤을 때도 스코어 그쵸? 전 데이터를 보면은 걸리는 거 하나도 없죠. 스코어 점수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몇 가지를 충족을 한 거죠. 충족을 한 차트예요. 그래서 진입을 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 빠르게 또 넘어갈게요. 교차와 이격이 굉장히 이쁘게 다 일어난 차트들이에요. 스코어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진행된 거죠. 스코어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진행된 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저점 존에서 그쵸? 저점 존에서 이제 롱 타이밍 그쵸? 롱 타이밍이에요. 네,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스코어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꺾였어요. 꺾였을 때 바이낸스에 가서 차트를 보니까
잠깐 이게 지금 하사표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저점에 내려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스코어보다 시세가 더 많이 지금 하락을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진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 우선 또 넘어갈게요. 이런 차트들 괜찮은 차트들이죠. 교차와 이격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 그 다음에 6.4 말씀드릴게요. 6.4는 세력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6.4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 스코어와 현재 스코어의 6.4, 6.4, 0, 변동 스코어가 0. 이게 진정한 6.4고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거는 6.4 안 보셔도 됩니다. 자, 항상 우리는 6.4는요. 세력이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6.4가 시그널이 뜬다고 했죠. 그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알람 울려주거든요. 그러면 3번 정도 매 시간을 체크를 해서 3시간 정도 관망을 하고 나서 6.4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진입을 하고 나서도 6.4가 매 시간마다 점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6.4가 만약에 풀렸다. 점수가 6.4가 아니라 5.9, 7.4, 뭐 8.2 이렇게 6.4가 아니면은 세력이 급격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력이 들어오면 또 흔들어 버리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흔들어 버리면 다행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추세를 꺾어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도 손실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들어왔다. 6.4 유지 점수가 바뀌었다. 6.4가 풀렸다. 그러면은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항상 거의 이렇게 6.4를 보시면요. 시세가 세력을 만나러 우리 원보 지수는 그렇죠. 시세가 세력을 만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미일 차트로서 고점에서 시세가 고점에서 스코어 6.4가 나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1박 2일 정도 홀딩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만 중간에서 절대 6.4를 중간에서 함부로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그 과거 시간을 보면 스코어가 이만큼 세력이 올린다고 미리 시그널을 알려줬어요. 그럴 때 시세가 자 여기 지금 스코어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었었고 제가 2.1달러에서 여기에서 진입을 했고요. 1.59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2일 차트예요. 그러면 하루도 안 걸려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건데 자 5.9에서 매도를 했다는 1.59에서 매도를 했다는 거는 6.4가 풀렸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매도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 6.4는 뭐 수익률 굉장히 좋기도 해요. 6.4만 제대로 내가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서 진입을 한다면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들은 지키셔가지고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괜찮은 이격으로서 6.4가 괜찮게 나왔죠.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6.4가 중간중간 이렇게 내가 숏으로서 진입을 했는데 반대로 갈 때 그리고 빔을 쏠 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냥 수익이 나면 이렇게 끊어서 잠깐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도 강추를 드립니다. 그리고 6.4 이렇게 자, 롱으로서, 그쵸? 시세가 스코어를 만나러 롱으로서 진입을 6.4를 했는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되거든요. 청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6.4 확인 잘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6.4 이격이 이렇게 좁은 거 6.4 바보 6.4라고 해서 우리는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격이 좁기 때문에 수익률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4가 이렇게 풀리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6.4 바보 6.4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것 지금 보시면요. 바보 6.4에다가 지금 6.4 여기 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6.4가 풀리니까 어때요? 쭉 빠져버리죠. 그러면 자, 우리가 숏으로서 얘가 6.4 이렇게 풀리면은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격이 좁은 거. 그리고 스코어가 지금 중간에서 나와 있죠. 중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보 6.4라고 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코어가 저 고점에 있든지 저쯤에 있든지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6.4가 중간에 있다. 그러면 이격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 6.4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6.4 깨지면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쫓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펀딩비에 대해서는 펀딩비는 김경현 아이오님 그리고 우리 레이나 아이오님 펀딩비에 대해서 설명 굉장히 잘해 주시거든요. 그 강의 조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6.4가 나왔을 때 펀딩비를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펀딩비 우리가 지금 차트만 봐도 그냥 숏 추세로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롱으로서도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딩비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우는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숏으로서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꼭 그 강의는 꼭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요. 관망 차트입니다. 관망은 이렇게 시대 끝이 중간에 있을 때 고점 존, 그쵸? 저점 존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중간에 있을 때는 관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점에 있을 때, 고점에 있을 때 숏으로서 진입을 하는 거고, 저점에 있을 때 롱으로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지. 지금 여기서 숏으로서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숏으로서 지금 이미 진행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 자, 여기에서도 롱으로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롱으로서 진입을 할 거면은 여기에 있을 때 진입을 했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끝이 중간에 있다. 패스. 자, 시세 끝이 중간에 있으니까 패스. 이런 차트들은 그냥 깔끔하게 패스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도 패스. 그쵸? 시세 끝이 중간에 있습니다. 패스하시는 차트예요. 네. 그리고 현물로도 우리는 저점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건 제가 넘어갈게요. 자, 수동으로서 우리 지금 제가 왜 계속 많은 경험들을 하라고 하냐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우리가 원보 지수를 가지고 수익을 잘 내는 분들도 계시고 못 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잘 낸다는 거는 내가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거든요. 그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내가 수익을 내려면요. 내가 얼마나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내가 쌓지 않는다면, 경험 속에서 그 대응 능력을 쌓지 않는다면 늘 손절하고 손실만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고모님 강의도 굉장히 좋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도움도 되고 있지만 내가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나만의 스킬, 나만의 그런 노하우들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거는 항상 무조건 매번 배우시는 거고요. 내가 경험을 셀 수 없는 그 경험들을 하셔야만 그 경험 속에서 나의 감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금 갤러리에 보면요. 3,000개가 넘거든요. 수익 인증샷이 3,000개가 넘고요. 손절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손절한 것까지 치면은 정말 수천 번의 거래를 했었어요. 수천 번의 작년 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번의 거래를 하면서 원봇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오토봇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지금은 원봇이 없으면 저는 거래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원봇에 대해서 오토봇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그죠? 설명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이번 1월 말까지 아카데미 방에서 그리고 제 산하 톡방에서도 저는 매일매일 거래를 하면서 제 혼자서 매일 인증샷을 남겼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오토봇으로 제가 거래를 하면서 거의 100%에 가깝게 정말 익절로서 마무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그렇게 냈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강의를 이렇게 했죠. 욕심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초조하게 하지 말고 인내심 가지고 거래를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복리로서 차근차근하게 고인 그 시들을요. 정말 길게 보고 가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잃지 않고 코인 투자는 잃지 않고 적게라도 계속 매일매일 먹어야만 복리로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경험들을 1월 말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팅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복리로서 차근차근 내가 시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2월 달에 트레이딩 대회를 했었죠. 저는 강사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부담감이 컸었고, 그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갔었어요. 거래를 하면서 욕심이 들어갔었고,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욕심을 가지고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손절을 하게 됐어요. 손절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정말 제가 처음에 이성을 잃고 거래를 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항상 매일 달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 번씩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제 자신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이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들으시는 우리 아이오님들도요, 욕심을 버리시고 거래를 진짜 하셔야 돼요. 우리 선물, 특히 선물은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은 욕심이 들어가면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토봇으로 거래할 때는 욕심이 내려놨었고, 2월 달에 한동안 초창기에 오토봇이, 안 됐었어요. 그때 그 바이낸스 정책 바뀌면서 계속 오토봇이 며칠 안 될 때 제가 수동으로 하면서 욕심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욕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욕심 버리고 제 원래 하던 제 패턴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버리시고 이거는 정말 명심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타인의 수익률 부러워하는 우리 막 계속 요즘에 인증샷 올라오잖아요. 절대 부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남들이 뭐 100% 수익을 내면요. 저는 5%, 10%더 많은 경험을 해서 10번을 내서 100%를 만들면 되거든요. 10번을 내서 100%를 만들다 보면요. 남이 한 번 거래를 해서 한 번 경험으로 해서 100% 수익 나는 거 나는 10번을 내서 100%를 난다면 나중에 훗날 내 실력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0번의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 경험을 쌓으면서 5%든 10%든 적은 수익률도 아주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세요. 그리고 초조함, 조급함 버리는 거. 그쵸. 제가 이번에 그저 초조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절을 하게 된 거죠. 수익을 내면서도 손절하고 수익을 내면서도 손절하고 계속 그런 상황들을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 절대 버리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연습 시간을 가지라고 하죠. 제가 지금까지 거래를 해서 보니까요. 많은 시드를 넣으면 100% 거의 시드를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항상 낼 수는 없어요. 손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드를 많이 넣고 나서 손절하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시드가 많으면요. 여러 경험들을 못하게 돼요. 내가 손절을 하니까 무서워서 막 괜히 쫄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드를 넣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적은 시드를 하게 되니까 어떤 또 부작용이 있냐면 적게 해서 하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손절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안 되겠구나. 적당히 해서 내가 아까울 만큼의 시드를 넣어서 해야만 신경을 써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시설을 가지고 연습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가지고 거래를 하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한 달만 제가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한 달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는 구독을 하고 나서는 한 달 집중을 해서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배운다고 해서 내가 이 실력이 늘지는 않거든요. 우리 코인은요 보니까 정말 길게 보고 가야만 성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FOC를 하면서 3년 FOC 할 수가 있죠. FOC를 하면서 3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짧게는 5개월 동안도 실력이 늘 수도 있겠죠. 3개월 만에 실력이 늘어서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내가 길게 보고 그런 조바심 없이 거래를 한다면 정말 매일매일 내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트레이딩 기술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3년 나중에 우리가 마케팅으로서 수익도 벌 수도 있겠지만 3년 동안 내가 꾸준하게 거래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렇게 익힌 내 트레이딩 기술은요. 돈으로서도 자산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은 뭐 원봇이 아니라 투봇, 쓰리봇이라도요. 청산당하는 거는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청산당하지 말고요. 청산당하면 멘탈이 가버리거든요. 적은 돈 청산당하면 다시 멘탈이 돌아오지만 큰 돈이
청산당하면 멘탈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청산은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 손실지정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항상 우리 복리수익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차근차근하게 복리수익으로서 수익을 내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 절대 원봇은요. 원봇을 배움에 있어서는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집중적으로 원봇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는 들었다가 저번 강의는 안 들었다가 그런 게 아니라요. 올 100% 강의를 들으세요. 그 아카데미 시간 무조건 내셔가지고 아카데미 가셔가지고 고모님 강의도 정말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강의를 듣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온보선 거래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한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항상 우리 지금 초보자 분들은요. 이 단계예요. 우리가 절대 한순간,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실력이 쌓인 게 아니거든요. 완전 고린이었던 제가 셀 수 없는 그런 경험과 저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이렇게 이 강의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지금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골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경험은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계속 배워지는 게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원보 우리 강사분들 강의를 올 100%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노력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이 시기를요 잘 버텨내시면 우리 그쵸 원보스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모멘텀 세미나에서 고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보 정확도 그리고 그런 정확도나 편리성이 굉장히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하는 거 강사들 이제 강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강의를 안 할 수도 있고 아카데미 강의에서 우리 추세선이니 뭐 볼린저 밴드 등등등 많이 지금 보조 지표들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배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원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지금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꼭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정말 제대로 원봇에 대해서 배우셔가지고 실력 쌓으시고요. 꼭 이 시기를 버티셔가지고 정말 ATM기 같아요. 우리 원봇은요. 내가 실력만 쌓아놓으면 입맛대로 우리 돈 뭐 벌 수 있죠. 거래소에 들어가서 거래소 없어지지 않을 거고 앞으로는 가상화폐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 트레이딩 기술을 익혀놓는다면 ATM기 같아요. 정말 애들 학원비 벌 수 있고요. 내 경비 벌 수 있고요. 뭐 생활비 얼마든지 벌 수가 있죠. 죽을 때까지 정말 치매도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치매 걸릴 때까지는 트레이딩 할 수 있다고 했더니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래서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기 포기하지 마시고 꼭 우리 원봇으로 성투하시고 FOC 사업 마케팅에서도 꼭 F4가 되셔서 성공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